괴물 눈폭풍이 몰아닥친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입주 예정인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 어포더블 하우징 윌레츠 포인트 커먼스의 주택 복권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자들을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시위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불과 48시간 만에 기존의 강경 대응 기조를 철회하고 유화책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괴물 눈폭풍이 몰아닥친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뉴요커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밤사이 더욱 악화돼 며칠간 지속될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기상 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주말 폭설 이후 뉴욕시 5개 보로의 복구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시정부는 뉴욕시를 덮친 극심한 한파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 비상관리국은 27일 밤부터 상황이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정 이후 북극발찬 공기가 다시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수요일인 28일 새벽에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관리국은 이러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비상관리국 관계자는 야외 활동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며 노출된 피부는 몇 분 안에 동상에 걸릴 수 있다며 대중교통을 기다리거나 걷거나 야외에서 일할 때는 완전한 방한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뉴욕 지역에 또 다른 겨울 폭풍이 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동부 중부 남부 지역에 몰아닥친 초강력 눈 폭풍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자가 30명이 넘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시루에서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뉴저지에서도 1명이 사망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도 한 남성이 제설기를 작동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플로럴 파크에서는 은퇴한 뉴욕시 경찰관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 눈을 치우려던 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메인주에서는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소형 제트기가 이륙하다 전복돼 탑승자 전원 6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날 저녁 메인주 밴고어 국제공항에서 봄바디어 챌린저 600기종의 소형 제트기가 이륙 허가가 떨어진 뒤 45초 만에 활주로에서 전복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연방항공청은 당시 항공기에 8명이 타고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공항 측은 이날 오후 명단에 따르면 탑승자가 6명이었으며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이번 사고와 눈폭풍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남부 아칸소주부터 북동부 뉴 잉글랜드주까지 1300마일에 걸쳐 1피트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눈폭풍이 지나간 곳에는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6일 48개 주 전체의 평균 기온이 2014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화씨 10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월 입주 예정인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 어포더블 하우징 윌레츠 포인트 커먼스의 주택 복권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플러싱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은 지난 23일 시티필드 옆에 개발 중인 총 880가구 규모의 윌레츠 포인트 커먼스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신규 주택 신청은 지난달 시작해 내달 25일 마감됩니다. 황 의원은 이날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은 뉴욕시 주택국 공식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하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나 보증금은 없습니다.
Obviously, this project provides a lot for the community, and the affordable housing piece is a piece that is important to me. Right now, it's a very timely issue because talking about affordable housing is something that the whole city has been talking about, especially in Flushing. One of a lot of people when they come to office, constituents, they do talk about the lack of affordable housing, especially seniors. So having this in place right here, right next to Flushing, which is also very close to Flushing, is really, really well situated for our community to apply for the lottery to have this housing. 윌레츠 포인트 커먼스의 아파트 유형은 스튜디오부터 1, 2, 3베드룸까지 다양합니다. 스튜디오 아파트의 경우 1인 가구, 연소득 2469달러에서 34,020달러 사이면 월 486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높은 임대료는 7인 가구 기준 월 4,244달러이며 해당 가구의 소득 범위는 약 15만 2천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입니다. 입주민들은 7번 전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그리고 Q19, Q90, Q66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지의 20%는 퀸즈 커뮤니티 보드 7 지역 주민, 10%는 재향군인 또는 뉴욕시 공무원, 그리고 이동,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우선 배정 물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will be the first 880 of 2,500 units of new 100% affordable housing in the Willets Point district. This building will be open for residents in April of this year for resident move-ins. And currently the lottery is open in the New York City Housing Connect website, and applicants have until February 25th to apply. 단지 내에는 입주민을 위한 녹지 산책로, 커뮤니티 라운지,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 놀이방, 코워킹 공간, 상가와 공공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윌레츠 포인트 커먼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동의 주거용 건물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220가구 규모의 세 번째 건물도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새로운 윌레츠 포인트 지역에는 2,500채의 저렴한 주택, 공립학교, 15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녹지 공간, 그리고 뉴욕시 프로축구팀 전용 구장이 2027년에 들어섭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자들을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이민 전문 변호사 라토야 맥핀 폼피는 최근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USCIS의 신청이 계류 중이고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은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 로펌에도 영주권 신청이나 기타 이민 혜택을 기다리는 와중에 갑자기 추방재판에 회부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핀 폼피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은 이들 가운데에는 영주권 신청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폭력 방지법 자가청원 신청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유효한 취업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체류가 허용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큽니다. 맥핀 폼피 변호사는 여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과거 이민 신청이 한 차례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진행했던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전력이 있는 신청자들이 최근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신청과 무관하게 USCIS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시가 26일부터 배달앱 기사들의 수입 보호를 위해 새로운 팁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그럭퍼브 등 주요 배달앱에 모두 적용되며 고객은 주문 결제 과정에서 반드시 팁 관련 옵션을 선택해야 주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은 고객이 결제하기 직전 화면에 팁 옵션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기본 제한 팁은 최소 10%로 설정되지만 고객이 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그동안 일부 앱이 고객들의 팁 선택을 배달 완료 이후로 미루면서 배달 기사들의 수입이 줄었다고 지적했으며 이번 규정이 기사들의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달 기사들이 주문 수락 전 팁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팁이 적을 경우 배달을 거부할 가능성이 생겨 음식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뉴뱅크가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3대 특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연방국세청이 지원하는 소득세 보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방국세청 인증 자원봉사자가 세금 보고 작성을 지원하며 필요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세금 보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4월 9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뱅크 베이사이드 지점에서 진행되며 방문 전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설 명절 한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간은 2월 6일부터 13일이며 뉴뱅크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은 최대 3,000달러까지 무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1년 만기 고정금리 4.75%의 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이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위해 체킹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시위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불과 48시간 만에 기존의 강경 대응 기조를 철회하고 유화책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지난 26일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등의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심경 변화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겨울 폭풍이 몰아치던 지난 주말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니애폴리스 사건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영상에는 37세의 백인 남성 간호사인 알렉스 프레티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건 직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프레티가 요원들을 공격하고 총을 휘둘렀다며 이를 국내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역시 프레티를 암살 미수범으로 몰아세웠고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은 프레티가 법 집행관들을 학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점차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약 48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국내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네소타 이민 단속 작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차별적인 거리 단속 등 강경책을 주도했던 보비노 대장은 미네소타를 떠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이민정책총괄 책임자인 국경차르 톰 호먼을 현장 책임자로 급파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호먼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표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세 전환 배경에 공화당 내부에 강력한 우려 전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일부 이민 서류에 대한 급행 수수료를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지난 9일 인플레이션율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이민국을 통해 급행 처리가 가능한 모든 양식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DHS는 연방법에 따라 2년마다 급행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민국이 프리미엄 처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에 마지막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 인상폭은 이전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5.72%를 기준으로 새로운 수수료가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H1B, L1, O1, TN, E3 등의 비자 신청서와 취업 이민 청원서인 I-140의 급행 수수료는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F, J, M비자 소지자의 비이민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인 I-539의 급행 수수료도 1,965달러에서 2,075달러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민국은 오는 3월 1일부터 잘못된 수수료로 제출된 모든 급행 처리 신청서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무역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협정을 바탕으로 합의된 조건에 맞춰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조건들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입법을 통한 무역협정 이행은 한국의 권한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국회가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해 한국산 제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미국 선수단 경호작전을 지원합니다. 지난 26일 AFP에 따르면 아이스는 산하국토 안보수사국이 국무부 외교안보국, 개최국 이탈리아와 함께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는 작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치안 경호작전은 이탈리아 당국의 권한 하에 있다며 아이스는 외국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아이스 요원들이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게 총을 쏴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아이스 요원들의 배치와 관련해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당초 아이스의 배치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이후 이들이 대표단 경호 지원에만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틸리오 폰타나 롬바르디아주 주지사는 아이스는 방어적 역할만 할 것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은 오는 2월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 열립니다. JD 벤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역대 최다 규모인 232명의 선수를 파견해 94년 만에 메달 순위 종합 1위 달성에 도전합니다.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232명 규모의 미국 올림픽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표팀은 2018년 평창 대회 228명을 넘어선 미국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대규모 선수단을 꾸린 이유는 1932년 레이크 플래시드 대회에서 12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 1위에 올랐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동계 스포츠 강호로 손꼽히지만 1932년 레이크 플래시드 대회 이후 종합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선수단에는 이미 올림픽을 경험한 선수가 98명이나 있습니다. 5차례 올림픽을 치른 선수도 7명이나 됩니다. 알파인 스키 베테랑 린지 본을 필두로 피겨 스케이팅 에번 베이츠, 스노보드 닉 바움가르트너, 페이 델런, 케일리 험프리스, 엘레나 마이어스 테일러 등이 올림픽 무대에 도전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주요 선수로는 봅슬레이의 험프리스, 알파인 스키의 마케일라 시프린, 스노보드의 클로이 김 등이 눈에 띕니다. 메타 플랫폼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 자사 앱 전반에 걸쳐 새로운 구독 모델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CNBC는 지난 26일 정보기술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의 보도를 인용해 메타가 몇 달 안에 구독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유료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등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타는 최근 인수한 마누스의 범용 AI 에이전트도 구독 서비스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지난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마누스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인수가는 약 2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설립된 마누스는 인간 대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업무를 수행하는 범용 AI 에이전트로 주목받았으며 제2의 딥시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용자가 AI로 직접 영상을 만들거나 피드에서 본 영상을 리믹스할 수 있는 바이브스의 추가 기능도 구독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AI 인재 영입과 기업 인수에 자금을 쏟아부었던 메타가 새 구독 모델을 통해 수익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메타 측은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테크크런치에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의회 세계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별선거가 맨해튼과 퀸즈에서 진행됩니다. 조기 투표는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2월 1일 일요일까지 시행되며 선거일인 2월 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7월 금리가 처음으로 인하되고
하반기에는 인하가 비교적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다음 달 초 예정된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남페초 동계 올림픽 취재 계획을 철회한다고 사내 이메일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기아의 7개 모델이 US 뉴스와 월드리포트가 발표한 2026년 가장 경제적 가치가 뛰어난 차에서 각 부문 수상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필리핀 해상에서 359명을 태우고 운항한 여객선이 침몰해 18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317명은 해안경비대에 구조됐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멕시코 콘서트 추가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암벽 등반가 알렉스 호놀드가 대만의 초고층 빌딩 타이베이 101을 별도의 안전 장비 없이 맨몸으로 완등하는 대기록을 세우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말 새 대규모 겨울 폭풍이 미 전역을 휩쓸면서 26일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 최저 기온은 1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0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가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3대 특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과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설 명절 한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뱅크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은 최대 3,000달러까지 무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1년 만기 고정금리 4.75%의 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